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이종배 의원이 수사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정보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요청했습니다. 담당한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데요. 이것은 명백한 외압이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청했던 이채익, 이종배 의원은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다. 그리고 자료 요구권은 정책 감시 수단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요. 오히려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알려졌느냐 그 경위를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외압일까요 아닐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윤경호 의원님 열어주시겠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언제 그랬어? 경찰 가만히 있었어. 정치적 문제 끼기 싫어해. 문을 어떻게 열어주세요? 경찰 들어올 거야. 일단 조금 기다려라.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한국당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뭐 설득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실에서 경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한 것이 외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저희 정당한 의정 활동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 역시 본의원실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가관인 것은 이종배 의원은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 피고발인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네요.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보고하라고 나선 셈인데 낄 때 빠질 때 구분이 이 정도로 안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께 먼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외압을 넘어가지고 범죄적 행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해서 그걸 산하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라고 해서 국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보니까 현저하게 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수사계에 가져가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사안이고 물론 처음 네 사람 건에 대해서 모두 다 자유한국당 의원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해당 경찰한테 저렇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 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압 수준을 넘어선 권한남용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기남 교수. 네, 명백한 외압이죠. 저는 외압의 연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마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이요. 그 영등포 경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 4명의 소위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 연루된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요구서가 발송된 날이에요. 예. 자, 국회의원에게 준 권력이죠. 권한이죠. 자료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준 권한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피의자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자료요구권을 요구한 것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뛰어넘어서 명백한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준 권력인지에 대한 이게 착각과 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외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와 그 조사의 한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러한 국정감사권이나 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첫 번째는 개인 사생활 침해한 건 인간의 기본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기본권이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 두 번째 재판 수사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판이나 수사는 어떤 재판이나 수사냐 나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판과 수사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나 그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가 하는 재판이나 수사가 나와 가까운 이해관계인이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예. 범죄적이라고 한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안보실 1차장 김유근 차장이죠. 엄중 경고 조치했다는 속보입니다. 아까 정태근 의원이 지적하셨던가요?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안보실 1차장이군요. 예, 계속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도 외압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어제 최이배 의원을 만났어요. 예. 최이배 의원 방에 가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최이배 의원 얘기는 일단 경찰 수사가 잘한다는 거죠? 취재를. 예. 어쨌든 경찰 아무 수사가 때나 지금 물어볼게요. 굉장히 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보좌관 4명이 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다. 참고인 진술이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로 보면 되거든요. 결국에 피해자 진술이 됐으니까 이제 가해자들을 소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58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58명 전원에 대해서 다시 공천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쫄지 마라. 뭐 예. 이런 것인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나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만은 한국당이 궁금증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외압이냐 아니냐 이것은 동그라미 X 물어볼 것 없이 만장일치로 외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권익관장 하실 말씀 있나요? 네, 뭐한 말씀만 더 붙이면 예. 뭐 당연히 외압이라고 보고요. 그 해명하시는 의원님들의 브리핑이 더 가관이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예. 의정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외압을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행안위에서 경찰을 담당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의 사건을 경찰에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은 행안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사실 옛날에 국회에서 보면 국정감사 앞두고 여러 가지 의도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적폐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라져야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